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시기에서 방향성이 잘 안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따른 움직임도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에 따른 추이에서 여기서 대부분 횡보하는 형태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 오히려 낙폭 대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횡보하는 형태로 가서 12월 정도에서 요 1월 사이에 전환점 시기가 한번 올 것 같은데 그 시기 때 분명히 위로 또 좀 뚫어주어야 좀 이쁜 모양새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추이에서 그나마 좀 좋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척도를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도 때는 이제 AI 에이전트의 이제 초입부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때까지는 성장을 했어요. 이제 AI 에이전트 비중으로 넘어가는 형태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결제 시스템 기간 부분에 따른 기술도 대부분 이제 특히나 결제 부분 시장에 따른 판도가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쪽에서 대부분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를 출시를 이제 상반기 때부터 하긴 했지만 이제 그게 조금 더 보편화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USDG 그 다음에 페이팔 부분 USDC PI USD 이런 쪽에서 대부분 활성화해서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리프 같은 경우에도 11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스타터 브릿지를 인수를 발표를 해서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이런 쪽에 따른 비즈니스가 조금씩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 형태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AI 에이전트 시기가 오게 되면 이제 인간이 결제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AI가 AI 부분에 따른 결제 부분을 써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도 이제 새로운 방식 툴이 이제 툴 결정에 따른 표준이 아직 안 잡혔어요. 이 표준이 이제 기존 버전에서 AI에서 만들어진 기존 버전에서에 따른 새로운 업데이트 추이로 좀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암호화폐 부분에 따른 추이로 좀 갈 거냐인데 아마 암호화폐 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쇼피파이도 USDC의 판매를 위해서 간편하고 국경 없는 결제 부분을 6월달에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동향 추이는 대부분 왜 암호화폐 쪽이 조금 더 기울어지고 있는 형태냐면, 기존에 있었던 자기 자체 체인과 그리고 아니면 자체적인 있는 시스템 기반 추이의 AI를 좀 돌려가지고 그렇게 구축을 하면 조금 더 이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시장의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경향성이 있어서 아마도 암호화폐 부분의 채택 방식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이제 카드사들에 따른 운명적인 추이가 조금씩은 이제 바뀔 것 같은데, 표준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애들이 결국에 짱을 못 먹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픈 AI가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결제 방식을 누구랑 손을 잡느냐가 이제 화두가 많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페이팔과 손을 잡겠다라고 해서 페이팔 부분에 따른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있죠. 그래서 페이팔 부분에 따른 이제 그런 앞으로의 발전 상황도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방향 쪽으로 좀 틀어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의 가속도가 붙게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른 부가 요소와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조금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성장을 좀 보여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괜찮게 보고 있는 실정 중에 하나도, 이번에 미국의 국부펀드 성향에 있는 예상 추이가 보게 되면 여기서도
엄청나게 2026년도 때 폭발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암호화폐도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 시점에서 메인은 1순위는 솔직히 암호화폐는 아니에요. 1순위는 AI, 2순위도 AI, 3순위도 AI입니다. AI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카테고리 안에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암호화폐가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동향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이제 내년까지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암호화폐가 끄집어 이렇게 이제 땡겨가지고 얼마나 암호화폐가 코인 시장에 돈을 얼만큼 땡겨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좀 되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대부분 서비스 출시 부분 예정도 좀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좀 빨리빨리 이제 치고 나갈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장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USDT 테더 부분도 이제 12월 달 부분 진행을 하고, 나머지 기업들도 거의 비유사한 시점에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기서도 이제 또 너무 순박하게 그러면 진짜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두 가지 형태에 있는 말씀을 다 드리고 있죠. 자체 체인 기반으로 좀 많이 되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체인 대비보다는 암호화폐 부분, 크립토를 좀 많이 기존에 있었던 암호화폐 부분을 좀 많이 쓰여가면서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26년도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전환을 줄 수 있을 만한 소스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몇 가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요즘 이제 뭐 하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이제 4년 주기가 이제 지나갔고, 이로 인해서 지금 횡보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대부분 트레이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축적된 실린더 기반에서 보았을 때는 대부분 박살 나서 마지막에 크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때가 이제 28년도 때쯤이에요. 요때쯤이면 AI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 뭐 2, 3세대 거치고 이제 활성화되는 시기여서 결제 부분에 따른 표준도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암호화폐가 쌈싸먹으면서 커간다 뭐 이런 이론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푹 찍을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하면 뭔가가 좀 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자 부분에 따른 리스크가 약간은 존재를 한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주변에 알트코인들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잘 대처를 할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패닉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 채널에서 처음 보셨던 분들은, 야, 양자 비트코인 잘 버텨낸다며, 너 이때까지 거짓말 했던 거야? 라고 물어보겠죠. 그게 아니고, 비트와 이더리움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양자 내성 암호학 부분에 따라서 12월 달까지 계속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 부분도 양자 보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 두 코인을 볼 수가 있지만,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양자 보안 부분에 따른 개발 진척률 전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따른 도입 배경과 파트너십 부분이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가 모든 코인 시장의 100% 양자 보안을 공짜로 반영이 된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취약점이 분명히 노출이 되면, 그게 말 그대로 코인 자체가 체인 간에 있는 데이터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4년 주기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4년 주기 패턴 추이를 보았을 때도 여전히 이때까지 다 좋았던 배경이 없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과거형인데, 이걸 얼마나 이제 잘 볼 거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MVRV 기반에서도 MVRV가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기반의 그래프를 좀 직선 구간으로 한번 넣어 보았더니 이번에도 이제 그 시기에 거의 이제 종말적으로 또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터닝 포인트를 만약에 넘어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 자금의 이동성을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의 이동성이 대부분 다른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꼬집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디파이 시장에 따른 추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이 보이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전체 TV의 시장 자체가 좀 늘어났냐?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랜딩 시장 부분, 대출 시장이 그렇게 좀 채워졌냐? 아니요. 예치금 비중이 늘어났냐? 아니요. 이건 단순한 예시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도 대부분 이번 청산 추이로 인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파워를 쓸 수 있을 만한, 어그로를 끌 수 있을 만한 애들이 좀 다 이번에 운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별로 기대감이 좀 많이 안 생기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말 그대로 이제 전체적인 나스닥이나 S&P 500이 특히나 나스닥 기반에 있는 애들이 좀 많이 힘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도 여전히 약세 부분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